오늘 세 분의 비편은 100만 불짜리 고품격이네요. 역시 이래서 타짜 듣습니다 하셨는데 마지막 질문. 야, 이 질문 치명적이다. 원고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양 정당의 수장들이 논거로 둔 주장이 논란에 이어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진석 위원장, 이재명 대표, 그래도 둘 중 누가 더 치명적이라고 보세요? 치명적인 질문, 짧게. 이재명 당대표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당대표고 다음번 대선 후보로 가야 할 이재명 당대표가 네. 상당히 감정적인 선동을 했다라는 이미지를 받는 것은 큰 악재다. 자, 아니 뭐 개인적인 득실을 따지면 그럴 수 있지만 진영이나 당의 득실로 따지면 정진석 대표가 완전 덫에 걸려서 훨씬 치명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장 소장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정진석이 개인의 이산의 문제로 된다면은 이거는 크게 봐서 진영의 문제로는 김상희 선배와 생각이 달라요. 크게 오래 갈 거다. 민주당의 앞으로 대선, 다음 대선까지도.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탑탑 여의도 타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 분 모셨어요.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의 모토가 이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인데 이 여의도 타짜를 보면은 균형 잡힌 시사라는 게 나온다. 왜냐 이 출연진 면면을 보면 일단 저 우리 윤태권 실장은 중도를 좀 대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각각 여야를 대변하는 이 여당 보수 쪽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이 야당 쪽에 이 진보 쪽에 이 김상일 평론가. 근데 이 두 분이 당성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당 주류와 별로 친하지 않아. 저 엄청 친해요. 그거 본인 생각이시고 제가 전화하거나 문자하면 다 연락 와요. 당 주류와 용산에서 그렇게 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당성으로 얘기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당에 대한 애정으로 따지면 뭐 애정. 그렇죠. 그건 다른 겁니다. 네. 당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많지만 당성, 즉 주류와의 뭐 일치, 싱크로, 요건 좀 떨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저희에게는 균형 잡힌 시사가 되고 있다. 김상일 평론가가 나와서 뭐 민주당 뭐 주류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라든지 우리 장성철 소장이 용산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죠. 잘하면 비판 안 해요. 잘하면. 잘하고서 비판하면 안 아니, 되지. 잘 하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예, 균형 잡힌 시사. 오늘 분위기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가 할 게 되게 많은데 요겁니다. 우길기냐 인공기냐 친일 국방이냐 식민사과냐 뭐 지금 며칠째 지난 주말부터군요. 이거 난리인데 한미일 연합 훈련이 동해에서 하는 걸 가지고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저 친일이다. 친일 국방이다. 거기다가 자위대 우길기가 한반도에 뭐 저 등장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 인공기 들어오는 건 괜찮냐? 뭐 요런 얘기. 그런데 여기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또 2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일단 총평부터 듣고 하나씩 짚어보죠. 누구부터 하실까? 가관이다. 한심하다. 한가하냐. 정말 참 할 일 없는 여당 야당 대표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안보적인 위협이 상당히 고조가 되는 현 시점에서 그냥 감정적인 선동과 철진한 지난 역사관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을 더 화나게 할 뿐인 것 같다. 과연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여야 정당의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자격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상당히 회의감이 듭니다. 한심하다. 네, 김상일 평론가. 저는 뭐 자기 이익 이것만 있다. 국민이나 국가는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굉장히 뭐 장성철 소장이 뭐 많이 이야기하시고 다니는 그 워딩인데 뭔데요? 나쁜 정치거든요. 굉장히 나쁜 정치입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누굴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 한 줌의 권력을 위해서 그런 정치를 하는 거 굉장히 나쁜 정치인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나쁜 정치를 좀 해가지고 내부 비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반짝하고 끝나게 만든 거예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잠시 후에 하나씩 짚어볼 거고. 네. 알겠습니다. 저 윤태곤 실장은요.
뭐 별로 못할 말이 없어요. 마카마카다. 막상 마카가 아니라 마카마카다. 누가 더 낮은지를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그거네. 정도다. 미셸 오바마 데이 고로 우리는 더 로 뭐 이런 건가? 그렇죠. 니들이 낮게 가면 우린 더 낮게 로워. 가겠다라는 이런 건데, 근데 약간 그래도 전 다른 소리 하나를 보태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전략적인 면하고 전술적인 면에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아예 전략이 나쁜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전략이라도 잘 구현한다 이런 면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전략적인 게 제가 동의할 수 없다. 근데 전술적인 거는 역시 영리하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언론 같은 데서도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전략적인 면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 전술적인 면이 너무나 후져. 안 좋아. 네, 구현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안 좋아. 야 이거 싹 들어오는데 표현이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럼 시작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요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연합훈련이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요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김살평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까 원래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세게 비판하려고 그랬는데 국면이 좀 바뀌었어요. 이런 취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을 세게 비판하려고 했다.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문제가 있는 발언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장성철 소장이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선동 정치고 기본적으로 갈등과 분열의 정치고 편가르기 정치잖아요. 패거리 정치고. 그러면은 소외되는 국민 그 선택을 강요당하는 국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정치가 좋을 수 없죠. 정치는 그런 갈등들을 모아서 대신해서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밝은 미래와 대안을 내놔라. 이게 정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뽑아놓은 거잖아요. 개인 감정을 막 뭐 권력을 이용해서 더 강화하고 뭐 자기 입장을 자기 이익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라고 정치인 뽑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직업 윤리가 박약하다. 많이 하시는 표현이시잖아요. 네. 선진국이 되려면요, 이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거의 바닥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보니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미국 대학 강연에서 한미일 3국가 안보 협력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했다는 그러니까 당내에 좀 통합적인 그 정치,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정치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강성 발언에 눌려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큰 좀 이렇게 뭐랄까 표현 좀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표현이 나오면 비판을 좀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건데. 근데 안 그거를 나오는데요? 하려는 순간에 저쪽에서 못하게 딱 발언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식민사고한 발언이 나오면서 여기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어떤 비교 뭐 이런 걸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양자택일. 네, 양자택일의 분위기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가 민주당 내에서 비판하기가 비난이 아니라 비판하기가 쉽지 정말 않아지죠. 보수파 패널로서는 참 답답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지선 비대위원장이 좀 더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한 3일 정도 와 이재명 당대표 비판 되게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할 말이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애초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건 왜 꺼내든 것 같아요? 왜 꺼냈냐면 진보 진영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을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쟤네들은 친일파야. 친일 집단이야. 친일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으면 정말 되게 옹색해요. 보수파 진영에서는. 우리 친일 아니라니까 막 얘기를 하면 계속 이렇게 엮이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처럼. 그래서 그 프레임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인 자꾸 뭐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뭐 언론 보도 나오고 대장동 백현동 뭐 막 얘기 나오는데 이거 지금 극단적 친일 국방 얘기하고 나니까 그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좀 사법 리스크를 좀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좀 뭐 말을 아끼지만은 이건 되게 안 좋게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북한이 이제 핵 투발 수단을요. 자, ICBM, 미국, 그다음 중거리, 괌,
그다음에 일본 한반도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에 대해 가지고 라인업을 완전히 구축했어요. 최근까지. 그리고 아마 7차 핵실험이 이어질 거다. 뭐 이런 거는 앞에 신범철 차관 같은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가 전술 핵을 쏘니 많이 정말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뭐 보수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뭐 종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저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걸 친일 국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이걸 네, 아직 이게 예를 들어 이 사람 말이 들어보면 아 진심에서 오르나 우리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김문수 뭐 이 경산호 위원장 같은 분은 진심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 진심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왜 이러느냐라는 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분이 이제 자기의 정치적 그 신념처럼 이야기하는 기조 중에 하나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친일이라고 꼬리를 잡아가지고 몸통을 흔들겠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지금 북핵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은 아까 뭐 개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 결국은 뭐 민주당 정부 때 북한이 이럴 줄 모르고 한 거냐라고 들어올 걸 차단하는 효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외교 안보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정부라든지 대통령 여당의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흔들어 보겠다. 저는 그런 판단에서 나온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전략은 되게 동의할 수 없고 잘못됐는데 전술적으로는 딱 먹히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뚜벅뚜벅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박자를 맞춰주고 있는 거죠. 자 윤태곤 실장 표현으로 이 나쁜 이 전술에 말려들어서 국민의힘이 뚜벅뚜벅 들어가서 발전에 맞추고 있다는 게 뭔가 봤더니 정진석 비대위원장 요 페이스북 글이거든요. 뭐 저희가 어제 오늘 아침에도 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잘 아실 건데 SNS에 조선이 왜 망했을까?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걸까?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뭐 요 표현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이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위를 호도 왜곡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오늘 아침 어젠가요? 페이스북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글을 인용했다. 요런 비슷한 취지의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자 김상현 평론가 보시죠. 그러니까 진위를 왜곡했다. 진위를 잘 알아듣게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의 몫이죠. 진위를 왜곡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이 그 진위를 파악할 정도로 막 이렇게 고생해서 그 진위를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들었을 때 알아야 들었을 때 알아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난 되게 잘하는데 난 진위 파악 잘 되게 얘기 잘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사과해야 돼요. 제가 좀 그 신중하게 좀 더 정교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드렸다. 죄송하다. 다시 설명하겠다. 이게 정치인의 자세죠. 김상현 평론가 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SNS 글을 봤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까? 그렇죠. 뭐 좀. 왜요? 좀 이게 딱 걸렸어 이거였어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덫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 맞는 얘기예요.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나쁜 정치. 이 나쁜 정치가 먹히게 만든 멍청한 정치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정리. 김상일 평론가 발 이재명 대표의 나쁜 정치를 먹히게 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멍청한 정치. 요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예요. 정말 저거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친러파와 친우크라이나파들이 내분으로 싸워가지고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침범을 했다. 침공을 했다. 그런 식의 논리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많은 폭력적인 행위를 당하는 약자들 네가 잘못해가지고 너는 폭력적인 행위를 당한 거야. 왕따 당하는데 이유가 있어 뭐 이런 거. 그런 거거든요. 좋아요.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과 철학이 이렇다라는 것 좋아요. 존중해요. 인정해요. 하지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여당의 당대표인 비대위원장이에요. 본인의 발언이 그냥 본인이 생각을 밝히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장이 커져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 파장을 생각을 못했다면 상당히 좀 무능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태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니까 가소롭다. 또 공부 좀 해. 화를 내잖아요. 자, 왜 지도자가 왜 국민들 앞에서 화를 내냐고요.
가장 안 좋은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장성희 소장 말씀에 대해서 앞에 건 별로 동의하지 않고 뒤에 건 되게 동의.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게 있어. 예. 자, 우크라이나 비유 이것도 저는 네. 좀 그 일부러 나가가지고 이 정진석에 대한 공격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민관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 뭐 고종, 순종 이런 분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정진석 역사적인 대표의 얘기. 말을 침공당하기 이제 전에. 아니 그러니까 침공당하기 떼놓고 자, 역사 논쟁은 끝나고 나가서 하시고. 뭐 떼놓고 보면은 뭐 그게 뭐 틀린 말이 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럼 우리의 과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봐야 된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또 부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뒤에 거 동의한다고 하는 게 정치인의 발언은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설명도 아니고 막 신경질 내고 싸우고 이런 거는 더더욱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안 물러서니까 나도 안 물러서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가처분 기각 이후에 너무 약간 이렇게 필 가지고. 업데이트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만약에 저는 가처분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면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지 이거구나. 그렇죠. 원래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그건데 이게 예를 들어 기자분들이 아침에 한번 물었을 때 뭐 아니야. 자, 조선이 안에서 망했지 뭘. 일본지. 이게 아니라 페이스북 글이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글이라는 거는 쓰고 한번 보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면 이건 실수도 아닌 건데 무슨 의도로 아니, 어떤 그러니까 계산을 가지고 올린 아니 건가요? 글을 보면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저는 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 자체가 좀 이상하고 애매한 면이 있는데 두 번째 키운 게 말로 저는 키웠다고 생각해요. 찬찬히 이 글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해가 소지가 있다면은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라고 차분하게 말하는 거랑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거랑은 이게 권력자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권력이 커지면 자기가 무흠결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결점, 무흠결. 이런 어떤 증후군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만해지거든요. 자, 어느 누구가 얘기하는 것도요. 사람 듣는 사람에 따라 오해 소지도 있고 다르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여백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양성이에요. 근데 그 여백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다양성도 인정을 안 하니까 꼭 내 생각을 갖다가 박아가지고 막 각인을 시켜가지고 머릿속에다 막 긁어서 써넣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권력자의 오만인 거죠. 자, 0981님 문제는 두 분이 여야 수장이라는 거. 오일현님 왜 두 분 모두 저럴까요? 재미소님 여야 대표 유유 균형잡기 시사입니다. 저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모두 다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고 4001님 오늘 세 분의 비판은 100만 불짜리 고품격이네요. 역시 이래서 타짜 듣습니다 하셨는데 마지막 질문. 야, 이 질문 치명적이다. 원고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양 정당의 수장들이 논거로 둔 주장이 논란에 이어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진석 위원장, 이재명 대표 그래도 둘 중 누가 더 치명적이라고 보세요. 치명적인 질문 짧게. 이재명 당대표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당대표고 다음번 대선 후보로 가야 할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감정적인 선동을 했다라는 이미지를 받는 것은 큰 악재다. 자, 아니 뭐 개인적인 득실을 따지면 그럴 수 있지만 진영이나 당의 득실로 따지면 정진석 대표가 완전 덫에 걸려서 훨씬 치명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장 소장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정진석 이게 개인의 이 사람의 문제로 된다면은 이거는 크게 봐서 진영의 문제로는 김상희 선배와 생각이 달라요. 크게 오래 갈 거다. 민주당의 앞으로 대선 다음 대선까지도. 알겠습니다. 자, 균형 옆에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여의도 타짜 세 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4부에 돌아올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여의도 타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4부입니다. 요거는 4부에서 무슨 얘기할까? 4부에서는 또 역시 사람 얘기인데 어제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고 그 메인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인공 김문수 경선의 위원장 얘긴데요. 앞서 저희가 뉴스 온 더 블락에서도 음성도 들려드렸지만 윤건영 의원에게 과거에 이제 뭐 저 정확한 표현이 종북 논란, 뭐 수정님을 뭐 찬양하고 존경한다 요 발언을 했다가 윤건영 의원이 항의하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김문수 위원장 얘기인데
세 분은 오래 보셨죠? 그래도 김문수 위원장. 그렇죠. 네. 해봤죠. 김문수 위원장이라는 정치인 김문수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뭐 제가 옳다 그르다라는 이 평가를 하기보다 되게 정말 유니크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말하자면은 운동권이었다가 보수 쪽으로 온 사람들은 뭐 적지가 않아요. 많아요. 많죠. 적지 않죠. 예. 많은데 그리고 이제 그 신념이 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런 공격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은 여전히 그 연결성, 도덕성, 네. 청렴성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벽한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거리가 없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더 뭐랄까 그 연결성이 거꾸로 너무 극우적으로 연결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게 변절자 컴플렉스예요. 제가 볼 때는 과거가 너무 다르니까 현재의 모습에서 과거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질문. 그럼 학생 운동하다가 보수로 전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향을 해도 학생 운동에도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가치를 가져와서 융합시켜 가지고 정반 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정에서 반으로 가. 네, 저는 여긴 별로 예를 들어 운동하다가 저는 민주당도 뭐 진보 정당이라고까지 생각 안 하는데 민주당 하면은 변절이고 국민의힘 하면은 민주당 하면 변절 아니고 국민의힘이 변절인가? 저는 뭐 별로 아니 저는 그렇게 국민의힘 생각하지 전체를 않아요. 얘기한 게 아니고요. 김문수 어. 이분을 얘기한 거죠. 장 소장이 제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번은 뭐 많이 봤죠. 잘 아세요? 얘기도 많이 해보고 네. 뭐 개인적으로 막 친분 있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네. 뵀었는데 네. 과연 이분이 경사노위라는 자리를 담당할 만한 네. 적임자냐라는 것에 맞아,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에요. 본인은 내가 제청합니다. 예전에 노동운동도 해봤고 아, 진보 근데- 보수 다 경험해봤어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시점이 달라진 게 저는 한 2015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대구 내려갔을 때. 아니 그때 이제 국민의 새누리당의 혁신위원장을 맡겼었는데 김무정 대표 시절에. 네. 그때 대표실 있을 때죠.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부터 상당히 정말 오른쪽으로 가시고 혁신위원장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막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이후부터 상당히 유튜브 상에서 부적절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했고 어제도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개인 유튜브 내가 폐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왜 얘기를 했겠어요. 본인이 담지 못할 걷어들이지 못할 말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대화 타협 조정을 해야 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왜 여기를 본인이 하겠다고 하셨는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보면은 뭔가 예를 들어서 돈과 권력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재벌에 이렇게 잘 보이려고 뭐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운동가야. 옛날에는 좌파 운동가라면은 아. 지금 우파 운동가예요. 그 그러니까 아까 도덕적 연결성 그거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구나. 저는 이제 그분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본인 신념에 대해서 자기가 도덕성 지키면서 그런 주장하고 살 수 있죠. 네. 근데 그 이분을 이 자리에 꼭 앉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인 표현이 그렇잖아요. 거의 이제 노조를 때려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밖에 계신 분들이 그냥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직책을 맡는 분으로서는 적절한 인식과 판단을 하지 않은 것, 못한 것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그럼 왜 임명했대요? 취재된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윤 실장은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컨셉이? 노동 문제도 잘 알고 뭐 그러니까 했나 싶은데 아까 이제 제가 전술문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보수 정당이 집권했으니까 보수적인 사람을 쓰고 할 수 있어요. 네. 그걸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전술 꼭 김문수가 이 자리에 가야 되냐? 그리고 오늘 뭐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저 뭐 이은재 의원이 저 되게 꿀 자리에 내정됐다면서요. 전문 건설 공개 공제 조합 이사장. 사실 그렇게 유명한 자리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쓰는 자리도 아닌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고 돈 많이 받는 자리죠. 사서 욕 먹고 항공비 사실 그 많고. 직전에 있는 분도 민주당 전 국회의원인데 그분은 제가 이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전문 공정조합 예, 이사장. 지명도가 되게 낮아. 어. 사람들이 몰라. 어. 그 사람 이름 이야기해도 그 사람 누구지 하는데 이은재 의원은 유명해.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민주당 때 임명한 전 의원이나 이은재 전 의원이나 전문성 없는 건 똑같아. 아 그렇죠. 그리고 낙하산인 예를 건 들어서 똑같은데? 연구에서 막 아니 뭐 저기 썼으니까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왜 유명한 사람을 써서 기사를 한 줄 나게 하냐 예. 이런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어떤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법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운동가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면 운동가의 그 어떤 그 사고나 행동 양식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도권은 모든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 어떤 한 진영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예. 제도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 예. 자기의 어떤 잘남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일하려고 들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게 어떤 도움은 운동인가요?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막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냥 시민단체에 남아 계셔야 돼요. 왜 제도권으로 운동가를 들어와요? 계속하면 되는 그렇잖아요. 거죠. 운동가를 계속하면 되는 거지.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 모든 분야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 되거나 그 자리에서 선생님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나오니까 전문가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정치권에서 싹쓸이를 해가지고 다 하향 평준화를 시켜버려. 나 하나만 여쭤볼게요. 나 이거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김문수 위원장은 제일 잘하시니까 그래도 장성조 많이 봤잖아요. 우리 내방 중에서는 왜 어제 이제 윤건영 의원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대부분의 이제까지 제가 국회에 나온 사람들 보면 톤을 낮추거든. 아니 뭐 저 그렇게 생각했으면 미안하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핑계 대는데 김문수 위원장은 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 사과를 했는데 더 몰아붙였더만요. 민주당이 더 진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국회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지 않나?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뭐 사과하고 네, 또 뭐 사과를 하긴 했다. 파행은 돼서 다시 한번 이제 네. 판노위 국감을 하기로 했지만 이게 본인의 신념과 네. 본인 생각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 김정은에 대해서 한번 GS지지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종북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예? 주사파라고 안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럼 더 난리 나겠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윤건영 아니 이분이 그 과거에 뭐 이것도 한 20년 전 이야기네. 네. 천막 당사 시절에 네, 맞아. 네. 박근혜 대표 시절에 네. 공천 개혁 작업 주도했고 17대 맞아, 때까지 맞아. 18대까지 되게 괜찮았어요. 아, 그때 사실. 공관연대였다. 그때 이재호,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네. 당에 약간 좀 혁신적인 부분 맞아요. 또 도덕성을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전혀 안 꿀리니까 그 당시에 돈 문제가 차떼 이런 게 터져 놓으니까 김문수, 이재호 같은 사람이 전면에 나서가 그때 상당한 역할을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뭐 경기도지사 끝나고 그러니까 아까 장성재 소장 말씀하신 거 한 2015년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는 요거 잠깐 해볼게요. 김용민 의원 민주당에 저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해가지고 저 대통령의 중도 퇴진 가능성을 여러 언급했거든요. 김상현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왜 곤란하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제가 계속 곤란하시라고 물어봤어요. 제도와 시스템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제도와 시스템을 존중 못하는 모습이죠. 예? 제도와 시스템에 들어오려면요, 그 제도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밖에 나가서 선동을 하고 힘으로 그걸 전복시키겠다 내지는 바꾸겠다 하는 순간 제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은 왜 정치인해요? 나가서 운동해야지. 저는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런 모습은 그냥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야 저 같은 사람이 한쪽 편에 쓸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중간에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꾸 저렇게 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권력 내지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강화하려는 모습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뭐랍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아, 민주당 네. 조심스럽죠. 뭘 왜냐하면 조심스러워요. 계속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이런 이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도 이게 이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얘기를 하면 또 문자 폭탄이니 뭐니 막 날라올 거고 뭐 잘했다고도 얘기 못 하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의 정치인들이 너무 생계형이야. 예?
자기 이게 생계지 네. 정치도 아니고 자기 어떤 신념이나 소신을 좀 실현하기 위한 큰 뜻을 가진 정치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요새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누가 이제 어떤 의원이 잘못해요. 윤리위에 들어가. 그러면 당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몰라고. 저쪽 거 하나만 찾아와. 저쪽 거 상대당 거. 윤리위원회에서 그 우리 당에 윤리위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양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저쪽 거 하나만 찾아와라고 해요. 그럼 이제 찾아온다? 같이 올려서 퉁시켜. 물타기. 제가 오늘 우리 이슈들 이야기한 거 보면은 꼭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균형을 가장해서 물 타는 거야. 자, 균형 잡힌 시사 양측 진영에서 2명씩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는 퇴진운동 그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이제 전두환 독재 반대 투쟁 했잖아요. 뭐 네. 단식도 하고 미국에 망명 갔다 들어오고. 근데 85년 2.12 총선 이후 그러니까 다시 제도권에 들어온 이후로는 김영삼, 김대중 이 두 분들이 전두환 정권 퇴진이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그 총선 이후에요? 그럼요. 진짜? 직선제를 해야 된다. 네. 민주화를 해야 된다. 네.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라라지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얘기는 제도 밖에 있다가 총선을 그렇죠. 통해서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되고 네. 제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이제 또 뭐 제야에서는 막 네. 물러나라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29도 이렇게 압박을 해서 따낸 거고 88년은 집권을 못하지만 여소야대를 이루고 했습니다. 그건 제가 이 김용민 의원한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적 거래라는 원칙이거든요. 민주적 거래. 네, 잘 모르죠. 몰라요. 이게 사실은 정치학 본인이 만든 원어원인데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민주적 거래라는 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으면 내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5년 후 내지는 4년 후에 내가 열심히 하면 또 선택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다린다는 게 민주적 거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못 받았으면 어쨌든 쟤네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나는 열심히 국민을 향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뽑힌 권력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하고 싶고 바꾸고 싶으면 4년 7개월 동안 열심히 국회에서 의정활동해서 2027년에 본인들 힘으로 정권 교체해야지 이런 식의 선전선동으로 정권은 바뀌거나 퇴진하거나 하지 않는다. 짧게 붙이면 여권이 뼈아파해야 될 게 있어요. 뭐요?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위기 좋고 대통령 인기 좋으면은 뭐 속으로 그렇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즘 뭐 대자보 같은데도 그게 뭐 무능하니까 전체 나오는 이런 거긴 거를 하지. 표현한다고 생각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만만하니까 뭐 할만하니까 이래도 되겠거니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이래도 되겠거니를 만들어 놓은 건 여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실수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선을 넘은 행위다라고 그렇죠. 할 수밖에 대원칙은 없습니다. 깨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희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요 저 발언의 주인공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내일 저희 방송에 스튜디오에 출연하시거든요. 꼭 들을게요, 진짜. 꼭 그래서 이제 입장, 뭐 발언의 어떤 취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이런 부분 된 거 저희가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 오늘 마지막 주제는 요거 앞으로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마지막 주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인데 뭐 일단 저 이준석 전 대표의 컴백은 무산이 됐고 네. 그런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기 전당대회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후보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출마선언 공식적으로 한 분들 없지만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유승민 전 대표, 그 다음에 뭐 윤상현 의원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던데. 조경태 의원도 있어요. 누구요? 조경태. 조경태 의원도 있고 쭉 있던데 당선자 예측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긴 하다. 그래도 그래도. 너무 빠르네. 그거는 그래 그렇고. 대충 지금 내일 해. 자 그럼 한 달 있다 해 그냥 한 달 있다. 내일 하면 지금 경선론대로. 지금 경선론이면은 나경원이 가능성이 여론조사 3, 당원 7, 여론조사 3.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보가 다 나왔어요. 당원 7, 여론조사 3으로 해가지고 정기국회 끝나고 12월 달에 바로 해. 그럼 누가 돼? 근데 국민의힘의 30%
그 일반국민 여론조사는요. 당대표 선거할 때는 역선택 방지가 있어요. 질문 조항에. 어느 당 선택하세요? 그럼 저 민주당 지지하는데요. 그럼 빼요.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무당층 지지정당 없은 층만 갖고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심이 중요한 거구나. 당심이 중요하고 지지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장 큰 변수가 전당대 시점이라고 봐요. 시점. 2월 이전에 하느냐 아니면 3월 이후에 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 후보군이 달라져요. 장관들 나오나 그럼? 그렇죠. 저는 권영세라든지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이 긴급 투입할 수가 있다. 3월 이후에 하면. 그래서 현재 이게 현재 의원들은 후보자들은 되게 좀 허물 켜고 있다. 근데 저는 좀 빨리 하게 될 것 같은 게 정진석 친일 발언이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실은 기각도 되고 정진석이라는 분의 이제 위상이라든지 무게감 때문에 사실 선출된 대표는 아니지만은 좀 이제 파워 그립 있는 비대위가 오래 갈 수 있지 않겠냐. 선출된 것 같이 보여. 많이 그렇게도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친일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아유 여기도 뭐 오래 못 가겠다. 빨리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지.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뭐 몇 달 후를 예상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물어보죠. 저는 지금처럼 만약에 유승민 나오고 김기현 나오고 하면 안철수가 유리해질 것 같다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좌중우가 되는 거죠. 당내에서 좌중. 그렇죠. 나경원 의원은 어때요? 나경원 의원은 출마를 제가 못하나? 김기현 쪽에다 붙여볼게요. 네. 그러면 김기현 나경원으로 붙이고 네. 그럼 뭐 너무 오른쪽 아니야? 유승민 뭐 틀린 말은 없지만 이거 이 대통령 뭐 반윤 아니야? 그럼 이게 나쁘게 말하면 애매하고 좋게 말하면은 조금 중도적이고 안정적이고 접니다. 하는 뭐 그런 구도가 형성된다면은 안철수 대표가 유리할 단일화는 것 안 같아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단일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바람이라든지 그런 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될 때도 김웅 의원 뭐 이렇게 컷오프 되고 그랬잖아요. 처음엔 다자구도였지만은 그런 흐름이라면은 김상일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면 전략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디로 당원들이 어디로 해야 국민의힘 당원들이 뭐가 유리할 그게 거냐. 총선을 바라보고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총선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수준이 아직도 우리 뭐 정치 용어로 허드 비헤이비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집 형태 뭐 쥐가 한쪽으로 뛰면은 쥐들이 쭈르륵 같이 뛰어가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군집 형태를 아직까지 취하는 집단으로 만약에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면 아무래도 뭐 친윤 뭐 핵심 윤핵관 이쪽이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지율이 계속 안 좋으면요. 대통령 지지율? 네. 우리끼리라도 뭉쳐야지가 유리한 거고 그냥 좀 해볼만 하다 싶으면은 예컨대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유승민 대표도 있네. 뭐 경제, 과학 이런 이야기할 때 그래도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 민생, 총선 그렇게 뽑으려면은 좀 지지율 좀 받쳐줘야지 그런 사람도 되는 거죠. 근데 유승민 전 대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안철수 대표가 반감이 덜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근데 말씀을 결정적인 드려요. 변수는 어차피 대통령의 의지와 뜻인 것 같아요. 이분의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른 후보들이 출마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이제 윤심이 만약에 누구다 그러면은 거기를 당선시킬 힘이 용산이 있어요? 윤핵관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근데 제가 이거 왜 국민의힘에- 물어보냐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초기 저기 전당대회 때 박심은 박심은 친박이. 박심은 서경원 죄송합니다. 서청원 당시 의원한테 있었잖아요. 근데 김무성 의원이 됐잖아요. 참모가 그거는 좋아서 그런가? 보좌관이 훌륭해서 그랬던 거였고. 그 얘기할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구성이 되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역구가. 네, 그래서 그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이 67곳 비어 있고 지금 당무감사 일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았어요. 100여 곳 이상의 당협위원장을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로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 비대위에서는. 네, 그러한 변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예전과는. 예전에 김무성 의원이 네. 비박인데 당선 당대표 여당 당대표 됐을 때랑 상황이 다르다는 네, 거구나. 윤핵관 쪽에 이제 그때 보좌관 훌륭했던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근데 원내대표 선거보다는 이런 선거에는 대통령 영향을 미치기가 약간 더 낮아지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처럼 그 전체 지지율 국민 지지율에 비해 하고 이제 그 진영 내 지지율 갭이 있잖아요. 진영 내 장악력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립을 강하게 잡는 분이 아니라 지지층에 대한 이게 높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으니까 또 이슈 나올 때마다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여의도 타짜, 윤 타짜, 장 타짜, 김 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